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휴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조선일보에 사설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구명, 이경 지키기, 막무가내로 번진 자기편 감싸기,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야권 원로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명 운동에 나섰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송 전 대표 구명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조직하고 송영길 구속은 야당 시민단체 탄압의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참여했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라 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와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가 의뢰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탄압이라고 한다. 돈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다.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대부분 구속됐다. 그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영장만 기각됐다면 그것이 더 논란이 됐을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일과 6일 검찰 청사에 2차례나 셀프 출두해 날 조사하라고 요구하더니 정작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선 헌법상 권리라면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 이후에도 검찰의 소환조사에 3차례 연속 불응하고 있다. 정말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송영길 비대위에 참여한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장 등은 야권에서 원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다. 원로라면 부정과 비리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게 상식이고 정상이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정반대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송 전 대표 측의 돈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포함됐다.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몸통의 구명 운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전 민주당 상금 부대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이경을 일하게 하라, 이경을 품어야 한다 같은 릴레이 글을 올리는가 하면 민주당 당사로 몰려와 부적격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시도 벌였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이경을 당원 선택에 맡겨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1만여 명에 동의했다. 부적격 판정을 뒤집으라는 것인데 요즘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어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건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함세영 신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때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면역이 됐는데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그때 활동할 때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건 어떻게 송영길을 살려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이 됐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법조계를 검찰과 법원을 뒤흔들려는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준석 탈당 김건희 특검 세대 교체 한동훈 앞에 3대 킬러 문항 이렇게 하고 이제 조선일보에 썼던데 저는 이제 그게 킬러 문항 한동훈한테 킬러 문항이 되지도 않고 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27일 이준석 탈당 회견, 28일 야 특검법 강행
29일 비대위 인선 발표했는데 비대위 인선 발표야. 한동훈 똑똑하고 참 영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비대위 인선을 할 거고, 물론 그 인선 과정이 누구나 보기에 100점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은 한동훈이가 결정하고 한동훈의 어떤 그 전략대로 또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리서 걱정할 거 없다. 어떤 비대위 인선이 되더라도 한동훈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체 국민들 의견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검법 강행은 향후 당정관계에 가늠할 정치시험대라고 그랬는데 왜 특검법 강행이 당정관계를 가늠할 정치시험대지? 그건 말이 안 되네. 특검법 강행을 하면은 다시 뭐 여야 대치 상태가 될 거고, 그건 그 전에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그게 정확한 팩트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주식 뭐 투자 문제가 있었고 어느 그 의뢰를 해놨는데 그 의뢰한 사람이 91명 중에서 그 중에서 주동자가 아닌 사람은 뭐 기소가 됐는데 무혐의 처리됐고, 주동자는 뭐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인가? 그리고 그 문정권 하에서 뭐 1년 몇 개월 동안 수사해가지고 그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기소도 안 했다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예민한 시점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 그걸 갖다가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하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될 세 가지 숙제라고 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탈당, 이준석은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뭐 관여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준석이 대통령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으니까 그건 이제 한동훈이 알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이제 이준석을 내지는 이준석 주변에서 이준석을 지원하는 팀들을 껴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느냐, 뭐 이런 결론은 한동훈이가 내릴 거고 그 책임도 한동훈이가 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특검법 강행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선일보에서 사설에도 제시를 했듯이 윤 정권의 약한 고리가 김 여사로 드러나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하나,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은 요건 한동훈이 앞에 놓인 3대 킬러 문화이라고 하지 말고 조선일보에서 좀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하게. 김건희 여사가 특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좀 내놓고 그거에 대해 조선일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각으로 차근차근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되지. 이건 뭐 한동훈이가 신경 쓸 일도 아니네. 그 다음에 비대위 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예전에 김건희 비대위를 갖다가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권의 쓴소리를 해온 이상동 교수에서 20대 청년 이준석까지 실패한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전번에 누굽니까? 서주성 주적
주장하다가 이상하게 만들어놨던 사람, 이런 막 비슷한 경제 논리. 그러니까 현재 있던 어떤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잠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혁신이라 생각하고, 뭐 그런 빈틈을 가지고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해당 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조선일보에서는 아까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더니, 요 뭐 비대위 인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약간 틀어진 그렇게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동훈한테 일단 맡겨놓고, 예, 얼마나 잘하는가. 한동훈이라고 퍼펙트하게 아무런 결점 없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빈틈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가,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돌파할 힘이 없으니까 한동훈을 내세웠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지금 50점짜리 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100점은 안 돼도 70점도 되고 80점도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20점, 30점이 높으니까 거기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보고 기대하면서, 참 우리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줬던 그 기대와 희망, 그게 저는 반드시 그 신뢰로 우리한테 그 보답을 할 것이다. 한동훈이 정도면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언론에서 또 뭐 진짜로 한동훈을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엔간하면 어드바이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거든. 이거 한동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틈새를 만들었고 거길 비집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일부는 돌아서 있습니다. 지지했던 이 보수층들, 이 사람들을 답답하고 화나고 이런 정책을 하라고 한동훈한테 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준 것처럼 해놓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러한 어떤 어드바이스, 또 의견 제시, 또 뭐 본인들의 정치 철학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내놓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조언을 할 때 마찬가지. 지금 송영길 구명하고 이경 지키기 위해서 이 언론한 사람들이 나섰는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갖고 구속돼 있고, 송영길이도 분명하게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하면 그때 본인이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언론분들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